자제분들을 영재학교 그리고 서울대 공대 의대에 보내신 학부모 두 분을 모시고요.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이제 의대를 갔는데 의대에 이제 진학하려고 하면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잖아요. 네. 이공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영재교나 과거에서는 못 가게 해요. 그리고 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도 지금은 이제 뭐 서약서를 쓰고 갈 정도로 딱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재교나 과거 가는 아이들 중에서도 의대를 안 가지는 않아요. 못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특별하게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대를 목표로 잡으신다면 차라리 일반고나 전국자사. 근데 전국자사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조금 의대 진학률이 좀 높은 학교가 상산고나 외대부고예요. 상산고, 외대부고. 그쵸. 그러니까 상산고 같은 경우는 그 전주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의대를 보낸다기보다는 이렇게 지방 의대 포함해서 가장 이제 의대 진학률이 좀 많은 학교고.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정시하고 수시가 같이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그 설명회를 가서 이제 좀 놀랐던 게 설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거기 있는 그 학생 있잖아요. 재학생한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너희가 쓰는 교재가 뭐야? 라고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2학년 아이였는데 그때 수능 특강인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교재로. 근데 그거는 진짜 수능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딱 느낌이 어땠냐면 그냥 이건 제 느낌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을 수시 준비를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시를 향해서 달리다가 수시가 전체가 다 수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그 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급 밖의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딱 수시에 맞춰진 학교라기보다는 수시와 정시가 골고루 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가는 비중도 조금 높더라고요. 용인 외대부고를 용인 외대부고나 그러니까 상산고 정도. 거기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일반고에서도 뭐 직윤을 받는다거나 학추를 받는다거나 이 정도 급의 아이가 아니면은 사실 메이저 의대를 가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수시로 가는 거는 그리고 정시 공부는 어차피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시 공부를 해서 갈지 아니면은 수시로 지원을 할지는 빨리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쯤이 되면은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내가 수시로 가능한지 아니면 수시보다는 정시로 파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조금 빠르게 정하시는 게 언제쯤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는 저희 막내가 사실 일반고 나왔잖아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논술로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사실 논술이 로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 아이가 일반고를 다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2학년 끝나고 3학년이 딱 되면은 그 학교에서 3학년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해요. 학교 자체 설명회를 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엄마들하고 뭐 1대1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선생님이 이제 면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변두리 학교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큰애도 좀 잘 갔고 둘째 아이도 나쁘지 않게 갔기 때문에 잘 갔기 때문에 셋째 아이를 변두리 학교로 보내는 거는 변두리 학교로 가면 뭐 위성도시 그러니까 서울권이 서울권이 아닌 약간 외곽인 거죠. 수도권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런 것 같아요. 2점대 후반이 나오면은 사실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2호선을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였어요. 예. 막내를.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이가 다른 거는 잘 못 챙겨요. 수행평가 일단 못해요. 예. 수행평가 못하고 예. 아이가 한 번도 뭐 이렇게 경시 공부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내 경시에서도 수상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는 비교과가 잘 다져진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시로 간다면 우리 아이는 그냥 수학, 과학을 잘하니까 수학, 과학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논술로 가는 게 어떨까요? 했더니 선생님 보고 계시면 어떡하죠? 선생님께서 저한테 근데 선생님은 그냥 정말 진실을 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그 논술은 로또예요.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2명 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그쵸. 그 말은 이제 당신의 자녀는 못 갑니다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진학 상담도 가지 않았고 예. 논술은 사실 추천서도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원서도 그냥 제가 혼자 썼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계속해서 너는 논술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고 외곽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멀리 다니거나 아니면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본인도 논술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은 수학을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6논이라고 해요. 예. 6개의 수시 원서를 예. 전부 다 논술을 썼어요. 근데 진짜 논술장에 가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예.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실감을 했어요. 예. 아이 그 논술 시험 보는 날인데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전 그 시험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 차가 있기는 하지만 예. 잘못하면 늦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빠가 대기하고 있다가 너무 학교 가까운데 그 대놓잖아요. 그러면은 또 차들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를 제가 데리고 가서 만나가지고 막 뛰어서 차를 타고 정말 007 작전에서 그 학교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차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진입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아이랑 내려서 또 막 뛰었어요. 뛰었는데 교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떠밀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고사장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그 학부모님들이 와 계시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예. 정말 가만히 서 있어도 정말 또 떠밀려 내려오고. 그 친구들이 다 논술 특기 지원자들이죠. 그쵸.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그 과가 전기전자인데 40명 모집을 했어요. 논술 전형으로. 예. 그랬는데 지원자가 예. 2,000명이 넘었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로또라는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현장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보시니까 느낌이. 그쵸.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 학교가 있고 최저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최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봤을 때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은 아예 논술고사장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적은데 사실 저희도 3장은 최저가 있는 학교를 썼고 3장은 최저가 없는 학교를 썼어요. 근데 정말 떠밀려가는 학교는 최저가 없는 학교. 예. 네. 예, 모든 아이들이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다 왔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시율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최저가 없는 논술의 시험은.